그날 밤 낯선 남자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을 때 나는 떨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설렘 때문이었을까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이런 떨림은 처음이었으니까요. 내 나이에 다시 이런 감정을 느낄 거라곤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리운 건 뜨거운 사랑이 아니라 옆에서 함께 웃고 함께 밥을 먹고 손잡고 걸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요. 혼자 밥을 먹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혼자 밥을 먹으며 말없이 늙어가는 자신을 보는 게 더 무섭다는 거요. 그런 외로움 속에 찾아온 단 한 번의 떨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밤 제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 후 제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체통에 도착한 따끈따끈한 사연을 제일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결혼이란 건 참 이상합니다. 35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여전히 신혼 때 그의 얼굴이 생생하거든요. 남편은 참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먼저 일어나 따뜻한 커피를 내려주었고, 장을 보고 돌아오면 손에 든 무거운 장바구니부터 받아주던 사람이었죠. 결혼하고 아이 둘을 낳아 키우느라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래도 함께 웃고 대화하며 지낸 시간이 많아서 전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자라고 각자 독립할 때쯤엔 남편과 제가 서로에게 더 의지하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동네 배드민턴 동호회에 가입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참 잘된 일이라 생각했어요. 집에만 있던 사람이 외부 활동을 한다는 게 보기 좋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퇴근하면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던 사람이 이제는 모임에서 저녁을 먹고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밤 10시, 그러다 11시, 결국 자정을 넘기는 날도 잦아졌습니다. 가끔은 주말에도 동호회 사람들과 여행을 간다고 집을 비우곤 했죠. 그런 남편을 보며 제 마음속에 서서히 불안감이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른 척 했습니다. 의심하는 순간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게 무너질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마트 주차장에서 남편 차 뒷좌석을 봤습니다. 작은 쇼핑백 하나가 보였어요. 안을 살짝 들여다보니 여자의 검은색 스타킹이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다리가 풀리고 온몸이 떨려왔어요. 설마 아니겠지. 마음을 다잡고 다시 스타킹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은 여전히 차갑게 떨리고 있었죠. 그날부터 저는 제대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불안과 초조함의 연속이었어요. 밤마다 혼자 남편을 기다리는 시간은 정말 괴로웠습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긴장했고 그의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밥을 먹어도 밥맛을 몰랐고 잠을 자도 제대로 눈을 붙이지 못했죠. 남편은 제 눈을 피했고 집에 들어오면 욕실로 곧장 들어가 씻고 나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욕실에 들어간 사이 식탁 위에 놓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가슴이 갑자기 뛰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휴대폰 앞으로 다가갔어요. 화면에 뜬 낯선 여자 이름, 그리고 짧은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오빠,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내일도 같이 있는 거죠?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 메시지를 눌러봤어요. 거기엔 제가 알지 못했던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남편과 여자의 사진, 그리고 차마 읽을 수 없는 수많은 메시지가 있었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숨을 쉬기 힘들었어요. 35년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욕실에서 나와 무슨 말을 걸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저는 겨우 침대로 들어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눈을 뜨고 있어도 눈을 감고 있어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한 뒤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걸 알고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자식들에게 말할 수도 없었고 친구들에게 털어놓기엔 너무 창피했습니다. 결국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퇴근해 돌아오자 식탁 위에 이혼 서류를 올려두었어요. 남편은 잠시 서류를 바라보다 아무 말 없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35년의 결혼 생활이 조용히 끝났습니다. 혼자 지낸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힘든 일이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괜찮았어요. 오히려 편하다고 생각했죠. 남편 눈치 볼 필요 없이 내 마음대로 집안을 정리하고 저녁엔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혼자 맥주를 마시는 시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점점 집안의 정막이 무서워졌습니다. 말 한마디 나누지 않고 하루가 끝나는 날들이 많아졌고 그런 날엔 몸이 아프지 않아도 아픈 기분이 들었어요. 아무도 내 안부를 묻지 않았고 전화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살기 바빴고 저는 점점 세상에서 잊혀져 갔습니다. 어느 밤엔 너무 외로워서 큰 소리로 울었어요. 그런데 울다가 보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젠 아무도 날 찾지 않을 거야.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동네 친구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그녀는 혼자 살지만 항상 밝고 씩씩한 사람이었어요.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친구가 갑자기 웃으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혜경아, 나 요즘 남자친구 생겼잖아.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너 남자친구? 이 나이에? 친구는 제 반응을 보고 오히려 당당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이 나이면 어때? 아직 충분히 연애할 나이야. 너도 한번 해봐. 친구가 내민 핸드폰 화면엔 낯선 남자들의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소개팅 앱이라는 걸 처음 본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우리 나이에 무슨 이런 앱이야. 참 별걸 다 한다. 저는 냉소적으로 웃었지만 친구는 진지한 표정으로 제 말을 잘랐습니다. 너 정말 외롭지 않아? 내가 처음엔 너랑 똑같았어. 이상하게 보이고 부끄러웠지.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다들 우리랑 똑같더라. 외롭고 말동무가 필요한 사람들이야. 친구는 곧 이어 자신이 최근 만난 남자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남자의 표정을 보니 마음이 조금 이상해졌어요. 그 얼굴이 너무 밝아서 저까지 덩달아 마음이 설렜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애써 마음을 숨겼습니다. 난 싫어. 그런 낯선 사람 만나는 거 무섭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됐어. 친구는 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볍게 미소 지으며 한마디를 더 덧붙였죠. 뭐 외로운 것도 습관이긴 하지. 하지만 인생은 아직 길잖아. 다시 사랑할 수도 있는 거고. 친구가 돌아간 뒤에도 그 말이 계속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쩌면 저도 모르게 제 마음 한구석에서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친구가 깔아놓고 간 소개팅 앱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휴대폰을 켜자 낯선 남자들의 사진과 프로필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하나하나 사진을 천천히 살펴봤어요. 저와 비슷한 나이의 남자들이 꽤 많았습니다.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 여행 친구를 찾는 사람, 함께 밥 먹을 친구가 필요하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보며 마음이 이상해졌습니다. 다들 저처럼 외로웠지만 사진 속 얼굴은 하나같이 웃고 있었어요.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다시 웃을 수 있을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호입니다. 오늘 날씨 참 좋았죠? 편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낯선 메시지 하나에 제가 이렇게 떨릴 줄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메시지 답장을 써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낯선 사람과 이렇게 대화해도 괜찮을까? 내 나이에 이래도 되나 싶었죠. 하지만 손가락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간단히 답장을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짧은 인사였지만 그것만으로도 오랜만에 심장이 뛰었습니다. 금방 다시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편안하고 다정한 말투였습니다. 몇 마디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저는 그 사람이 궁금해졌습니다. 프로필을 살펴보니 나이는 저보다 2살 많은 70세, 온화하고 차분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등산과 바다를 좋아하고 여행을 자주 다닌다는 소개글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대화를 나눌수록 점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그가 갑자기 메시지를 하나 더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실례일지 모르겠지만 조만간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순간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갑자기 현실로 돌아온 듯 정신이 들었어요. 낯선 사람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건 괜찮았지만 실제로 만난다는 건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들어 손끝이 떨렸습니다. 죄송해요. 아직은 직접 뵙는 건 부담스럽네요. 메시지를 보낸 후 저는 급히 앱을 닫았습니다. 숨이 가팠어요. 마음 한쪽에선 아쉽기도 했지만 그 순간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걸까 싶어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죠.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도 계속 그 사람의 메시지와 사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괜히 초조했습니다. 집안에서 TV를 보고 청소를 하고 창밖을 바라봐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결국 밤이 되자 저는 또 앱을 열었습니다. 이강호라는 그 사람의 사진과 대화창을 다시 봤어요. 메시지 하나하나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미 그 사람에게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다는 걸요. 그와 몇 번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지낸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였어요. 그동안의 대화가 부담스럽지는 않았지만 막상 만나자는 그의 제안을 거절한 후로는 더 연락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몇 번이나 메시지를 보내려 했지만 결국 손을 떼고 말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음이 너무 울적했습니다. 하루 종일 집 안에 혼자 앉아 있자니 숨이 막혀왔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 텅 빈 거실, 혼자 먹는 식탁이 오늘따라 더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바다가 보고 싶어졌어요. 속초 바다가 떠올랐습니다. 결국 간단히 짐을 싸서 차를 몰고 무작정 집을 나섰습니다. 혼자 여행을 간다는 게 조금 두려웠지만 더 이상 집에 혼자 있을 수 없었어요. 달리는 차 안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달렸습니다. 음악 속에서 제 외로움과 우울함을 조금이나마 잊을 수 있었어요. 숙소에 도착해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닷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속초 바다는 늦은 오후의 노을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아름다운 풍경도 혼자 보니 왠지 쓸쓸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을 울렸어요. 화면에는 이강호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며칠 만에 보는 그의 이름이었죠. 안녕하세요, 혜경님. 잘 지내셨어요? 저는 오늘 강릉에 와 있습니다. 바다를 보고 있으니 문득 혜경님 생각이 나네요. 메시지와 함께 그가 찍은 사진이 보였습니다. 강릉 바다는 제가 바라보는 속초 바다와 비슷하면서도 조금 달랐습니다.
제 심장이 다시 한번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고민하다가 천천히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도 지금 속초에 와 있어요. 그냥 좀 바다가 보고 싶어서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야 저는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금세 답장이 왔습니다. 정말요? 저녁은 드셨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제가 속초로 가도 될까요?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었어요. 갑자기 현실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낯선 사람과 밤에 만난다는 게 아직도 두렵게 느껴졌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혼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요. 저도 아직 저녁 전인데 괜찮으시면 근처에서 뵈어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긴장이 됐습니다. 가슴이 계속 쿵쾅거렸어요. 그는 곧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습니다. 금방 출발하면 1시간쯤 걸릴 것 같아요. 도착해서 연락드릴게요. 숙소에서 기다리는 1시간이 너무나 길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고치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얼마 후 그에게서 도착했다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약속한 횟집으로 향하는 동안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지금이라도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횟집 앞에서 그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진보다 실제 모습이 더 멋졌어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혜경님 반가워요. 실제로 뵈니 정말 좋네요. 저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 씨. 저도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는 마주보고 앉아 회를 주문하고 소주 한 병도 시켰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술잔이 오가고 몇 마디 대화를 나누자 긴장이 조금씩 풀렸어요. 그는 차분하고 사려 깊었으며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습니다. 어느새 저도 마음이 편해져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자기 얘기를 꺼냈습니다. 몇 년 전 아내를 떠나보낸 후 얼마나 힘들었는지, 혼자 남겨진 외로움을 어떻게 견디고 있는지 솔직하게 말해줬어요. 그의 이야기를 듣자 제 마음이 이상하게 아팠습니다. 그의 외로움이 마치 제 마음과 똑같이 느껴졌어요. 솔직히 혜경님 메시지 처음 받았을 때부터 꼭 한번 만나고 싶었어요. 그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사실 좀 두려웠어요. 이런 식으로 누굴 만난다는 게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요. 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이렇게 만나고 보니 잘 왔다는 생각이 드네요. 시간이 가는 줄 몰랐습니다. 어느새 식당 창밖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고 우리는 소주 한 병을 다 비웠습니다. 그는 산책을 하자고 제안했고 우리는 천천히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리는 조용한 밤이었어요. 문득 그가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듯했고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고 그대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잠시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따뜻하고 낯선 느낌이었어요. 그것이 실수였는지 아니면 제 마음 깊숙한 곳에서 원했던 설렘인지 저는 아직도 알 수 없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혼자 침대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도 입술엔 그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죠.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부끄러움, 두려움, 설렘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살아온 인생 내내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이었어요.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는 게 전부였는데 오늘 밤 그 짧은 순간이 제 삶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낯선 감정이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입술에 닿았던 따뜻한 온기, 조심스럽게 잡아주던 그의 손길을 떠올리자 가슴이 또 한 번 떨렸어요. 어쩌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선 오랫동안 이런 설렘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껴도 괜찮은 걸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가족들이 알게 되면 뭐라고 할지, 친구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할지, 수많은 걱정이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그날 밤 잠은 쉽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엔 그의 메시지가 몇 번이나 와 있었어요. 혜경님 잘 들어가셨어요?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메시지를 읽고도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어색함과 수줍음 그리고 죄책감이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답장하려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도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아침 햇살에 비친 바다는 어젯밤의 일들을 더욱 생생하게 떠올리게 했어요. 바다를 바라보다가 저는 급히 짐을 챙겨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현실로부터 도망치듯이 말이에요. 집에 돌아와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청소도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하루 종일 침대 위에 멍하니 누워 있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그의 얼굴, 그가 했던 말들, 손길과 입술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이런 내가 참 어리석구나. 결국 저는 그에게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감정도 곧 사라질 거라 믿었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그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하게 제 마음을 괴롭혔어요. 그에게선 매일 조심스럽게 안부를 묻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혜경님 잘 지내고 계시나요? 부담드렸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도 연락 한번 주세요. 매번 메시지를 확인하고도 차마 답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집에서 혼자 TV를 보다가 갑자기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왜 눈물이 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혼자인 삶이 이렇게나 외로웠던가 아니면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내 외로움을 깨달은 건지 헷갈렸어요. 그렇게 우울해하고 있을 때 며칠 전 그 소개팅 앱을 알려준 동네 친구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혜경아, 너 요즘 연락도 없고 얼굴도 못 봐서 걱정했어. 저는 결국 친구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그날 밤의 키스, 낯선 설렘과 혼란스러운 감정들까지 하나도 빠짐없이요. 친구는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너 아직도 내 마음 모르겠니? 그 사람 보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울고 있는 거잖아.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맑아졌어요. 친구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그를 보고 싶었어요. 그 사람이 보내는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날 밤에 그 떨림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시 상처받는 건 아닐지, 또 외롭게 남겨지는 건 아닐지 하는 걱정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죠. 친구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혜경아, 인생은 아직 안 끝났어. 내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건 다시 혼자가 되는 게 아니라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 해보고 끝내는 거야. 친구가 돌아간 뒤 저는 혼자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바깥은 이미 어두워졌고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휴대폰을 들어 그가 보내놓은 메시지들을 다시 읽었어요. 그의 따뜻한 말들, 다정한 안부들, 그것들이 제 마음속 깊이 남아있는 걸 느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결심 같은 것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어요. 조금씩 마음이 정리되자
저는 휴대폰을 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긴 시간이 지난 후 보내는 첫 메시지였죠. 강호 씨,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미안해요. 사실은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요, 저도 다시 만나고 싶어요. 메시지를 보내놓고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긴장했지만 왠지 후련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곧 그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고마워요, 혜경님. 정말 고마워요. 기다렸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제 눈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문장 하나가 제 마음속의 두려움을 따뜻하게 녹여주었어요. 강호 씨와 다시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와 나눈 메시지를 다시 읽으며 혼자 설레기도 하고 망설이기도 했어요. 아직 실제로 만나는 건 두려웠지만 그에 대한 생각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동네 독서 모임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별 생각 없이 들어선 작은 카페 안에서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강호 씨가 사람들 사이에서 밝은 미소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그도 저를 발견한 순간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부드럽게 웃으며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모임 내내 저는 책 이야기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강호 씨와 자꾸 눈이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그날 모임이 끝나고 카페 밖으로 나오자 그는 조용히 다가와 말했어요. 혜경님,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 정말 몰랐어요. 그런데 너무 반갑네요. 그의 진지한 표정과 다정한 목소리에 가슴이 또 한 번 크게 뛰었습니다. 저도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어요. 저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전혀 생각 못 했거든요. 그날 밤 우리는 천천히 공원길을 걸으며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걸으면서 느낀 밤 공기는 상쾌했고 제 마음속 복잡했던 두려움은 점점 녹아내렸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든든한 느낌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잠시 침묵이 흐를 때 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혜경님, 그동안 많이 혼란스러우셨죠? 사실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혜경님과 함께 있으니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제가 혜경님을 참 많이 좋아한다는 걸요. 그의 솔직한 고백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랬어요. 강호 씨와 있는 시간이 너무나 좋고 행복한데 한편으론 아직도 겁이 나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맞는 걸까 싶어서요. 그는 따뜻한 미소로 제 걱정을 녹여주듯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늦은 사랑이란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더 소중한 사랑일지도 모르죠. 혜경님, 저와 같이 용기를 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려움보다는 그를 향한 마음이 훨씬 더 컸으니까요. 그날 밤 우리는 그의 집으로 함께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은한 조명과 따뜻한 느낌의 작은 공간이 저를 편안하게 맞아주었어요. 차를 마시며 오랫동안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점점 긴장이 풀렸고 마음도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이야기가 조금씩 잦아들었고 침묵이 흐를 때마다 묘한 설렘이 공기 중에 감돌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제 옆으로 다가와 앉았습니다. 천천히 손을 뻗어 제 어깨에 가볍게 손을 올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 눈을 깊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혜경님, 오늘은 돌아가지 않고 여기에 머물러 주시면 안 될까요? 그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에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살짝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부드럽게 제 얼굴을 감싸 안았고 다시 한번 천천히 입술이 맞닿았습니다. 이번엔 짧은 키스가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마음을 키스 하나로 충분히 전할 수 있었습니다. 침실로 들어갔을 때 제 마음엔 더 이상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와 함께한 첫날 밤은 따뜻하고 섬세했습니다. 서로의 손끝이 닿을 때마다 심장이 뛰었고 그의 숨소리와 체온이 제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어요. 그가 제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혜경님, 그동안 정말 외로우셨죠? 이제 저와 함께니까 더 이상 외롭지 않게 해드릴게요. 저는 그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욱 천천히 그리고 다정하게 서로를 어루만졌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외로움과 슬픔은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 순간만큼은 오직 우리 둘만이 존재했고 제 삶은 완벽하게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어 그가 곤히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저는 문득 지난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혼자서 너무나 외로웠던 밤들, 다시는 행복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던 시간들. 그런데 지금 저는 그의 품속에서 다시 사랑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가 잠결에 살며시 미소를 지으며 제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저는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오르는 걸 느꼈어요.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과 행복함에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잠이 들기 직전 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강호 씨. 저를 다시 행복하게 만들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사랑하기엔 늦은 나이는 없다는 것을, 두 번째 찾아온 이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를요. 그렇게 68세의 두 번째 사랑이 제 삶 속으로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찾아왔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용기를 내보세요. 작은 용기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따뜻하게 바꿔줄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우체통으로 도착한 따끈따끈한 사연을 제일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